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만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령층에게는 고관절 골절이 암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고관절 골절이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이 고관절 골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정형외과 송상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실 이 고관절이라는 게 저는 이 엉덩이 부위의 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된다? 잘 상상이 안 돼요. 이 고관절 골절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관절 주변의 골절을 뜻하는데요. 엉덩이에는 골반뼈가 있고 대퇴골이라고는 허벅지 뼈가 있습니다. 그 허벅지 뼈에서 윗부분, 골반뼈에서 아랫부분, 즉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 베어링처럼 움직이는 엉덩이 관절인데요. 네. 그 주변에 일어나는 골절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주로 골다공증이 심한 7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낙상, 넘어져서 다쳐서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고령층에게는 이 고관절 골절이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말을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정말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가요? 예. 일단은 고관절 골절은 주로 고령층에 70세 이상에 생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된 그런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을 노령층 인구라고 하는데요. 노령층 인구가 2000년대 기준으로 총 인구의 한 7% 정도를 넘었고요. 네. 2014년에 올해는 14%, 15%까지 통계 나오기도 하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노인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떤 골절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고관절 골절이라 하면 이제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 손목 골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고관절 골절이고 이 골절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같이 복합이 돼서 네. 이게 이제 이슈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노인층에서 발생 빈도는 남자가 보통 65세 이상에서 3%, 이제 여자가 한 15%.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15%의 골절 위험을 안고 살아가다가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네.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남성분들보다는 이 여성분들이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네요. 아무래도 이 골다공증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제 네. 나오다 보니까 폐경하고 나면 이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악화되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남자보다 이제 여자에 더 많고요. 이 근감소증이라고 또 근육 힘이 빠지는 그런 또 연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래도 그 근육질의 그 최대 지수가 네. 여자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균형을 잡는다든지 거동하는 것이 여자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여자의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사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할아버지보다는 이 할머니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 발생 빈도가 15%나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죽는 병은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게 이제 고관절 골절과 사망률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고관절 골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해 나온 통계로는 남자는 77세, 네. 여자는 84세거든요. 네. 실제로 병원에 고관절 골절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미 그 연령을 넘어서 88세 할머니다, 92세 할머니다, 99세, 101세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사망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망률 자체에 대한 연구 결과만 놓고 따지면
65세의 노인 환자가 고관절 골절이 한번 되면 첫 해 1년 내에 돌아가실 그 확률이 15%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크게 잡자면 5분 중에 1분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부러진 다음에 첫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가장 많이 돌아가시고요. 왜 돌아가시냐 하면은 고관절 골절 부러져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거든요. 네. 부러짐으로 인해서 못 걸어 다니게 되고 침대에 자꾸 눕게 되고 그러면서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뭐 그런 사망률을 따져 봤을 때 네. 이제 첫 1년 사망률이 이제 15%, 20%까지 이제 된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이제 노인층에서는 뭐 아무래도 내과적인 다양한 합병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골절 이벤트 이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심장 기능 악화, 폐 기능 악화, 폐렴, 콩팥에 노폐물 걸러주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뭐 거동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관절 골절이라는 질병이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가 아프다 하시면 잘 움직이시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다른 병들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고관절 손상을 입는 가장 흔한 경우가 낙상인데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젊은 사람에 비해서 뼈가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한 번 넘어지면 이 골절이 쉽게 치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이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가장 큰 원인이 골다공증입니다. 그 노인들 뼈에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5배가 더 많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이 와서 뼈는 푸석푸석해지고 점점 약해지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환경 변화,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변에 뭐가 급작 빠른 속도로 날아온다 했을 때 네네. 젊은 사람 같으면 쳐내거나 피하거나 막아버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노인들 같으면은 그런 주변의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네. 쉽게 어떻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계절 요인에 따라서 미끄러운 길을 간다든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넘어지는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베이스에다가 이제 균형이 잘 안 잡히고 근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감소증이라고 이제 뼈도 약해지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도 이제 근육의 그 섬유질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런 근감소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네, 이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이 다 약해지고 또 거기다 이어서 이 운동신경까지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노령층이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곧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이 눈도 많이 내릴 테고 눈이 오지 않더라도 비만 살짝 와도 이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오히려 이렇게 넘어지셔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겨울철은 저희 고관절 골절 수술하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는 이를테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네. 그 바쁜 시기인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고관절 골절 자체는 계절에 따른 어떤 빈도 차이가 없다. 뭐 그런 결과도 있긴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겨울철에는 이제 크게 노인분들이 바깥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춥고 이런저런 감기가 잘 걸리고 폐렴이 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댁 안에서 계실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햇빛에 노출이 이제 적게 되게 됩니다. 햇빛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합성하는 비타민 D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이 돼서 몸에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햇빛에 노출이 적어서 비타민 D가 안 생기니까 몸에 칼슘이 줄어들게 되고 칼슘 성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에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칼슘 원료를 빼내기 위해서 뼈에 있던 칼슘을 부갑상선 호르몬이 그거를 재료로 활용해서 이제 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뼈 안에 있던 칼슘이 안 그래도 골다공증 때문에 약한데 겨울이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 오르고 비타민 D 줄어들면서 칼슘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더 약해져서 그만큼 그 외적인 충격에 더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게 겨울철입니다. 네. 게다가 환경적인 요인, 길이 미끄럽고 그럼에 따라서 근력이 버텨주면 뭐 휘청하면서도 균형을 금방 잡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넘어지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절이 금방 되시는 겁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이게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한 4배 정도 증가가 했고요. 고관절 골절이 꼭 겨울철만 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80대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인 2014년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또 4배 이상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급격하게 이 고관절 골절, 고일당성성 골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고관절 골절이라는 병과 오히려 조금 더 친숙하게 자주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겨울이 되면 이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생성되는 이 칼슘이 잘 없어서 뼈가 오히려 더 약해진다. 뼈에 있던 칼슘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겨울철이라고 해서 오히려 집에만 더 웅크리고 있는 것이 더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이 어르신들 병원 가기 겁내하시는 게 바로 이거 무섭게 치료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점이거든요. 혹시 수술을 하면 어떡하나 또 활동하기 불편하게 깁스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신데 실제로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이제 정형외과 골절은 수술하는 골절도 있고 기부스나 부목구를 고정해서 냅두면 자연적으로 뼈가 생기면서 붙는 그런 골절도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골절인 정형외과적인 골절인데요. 고관절 골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에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네. 사망률과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빨리 골절되기 전 상태로 거동 능력을 회복시키느냐, 그게 가장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다가 고관절이라는 부위 자체가 엉덩이에다가 기부스 대기도 이제 힘든 그런 위치고 해서요. 뭐 치료는 거의 다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술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키포인트는 최대한 빨리 수술해서 최대한 빨리 골절 전에 이동 능력, 보행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된 분들이 많아서 네. 수술이 이제 지연되게 될 수도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은 이틀 이상 수술이 지연된 환자에서는 네. 바로 수술했던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또 3배 이상 또 높아집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수술한다 하더라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던 4명 중에 1명은 2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전처럼 걷지 못하게 됐던 환자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지팡이나 목발 없이 걸으셨던 분은 지팡이를 짚게 되고 네. 지팡이라도 짚고 걸으셨던 분은 보행기 같은 걸 유모차 같은 걸 이제 끌고 다니시게 되고 뭐 그런 경과가 좀 안 좋은 골절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수술을 최대한 빨리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수술 후에 얼마나 최대한 빨리 이 환자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 넘어지거나 해서 혹시나 이 고관절 부근이 아프다라고 하면 정말 이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로 사망률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주신 이 수술적 치료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수술을 일단 하게 되면 마취하는 것부터 다양합니다.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느냐, 척추 마취를 하느냐. 척추 마취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마취 방법도 다양하고 네. 대부분 이제 뭐 폐 합병증이 이제 동반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신 마취, 기도 삽관하는 전신 마취보다는 허리에 주사로 이제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척추 마취가 훨씬 더 환자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러진 뼈의 파편을 자기의 뼈를 살리는 수술이 있고 살리지 못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뭐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데요.
자기 뼈를 살려서 고정하는 방식의 수술이 있고, 내고정 방식의 수술이 있고, 간단하게는 나사못을 가지고 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속 판을 덧대서 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뼈 안에 대롱처럼 꽂는 골수광내 금속정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고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뼈의 파편 조각조각들이 많이 잘게 떨어지고 주로 힘 받는 위치가 이제 떨어지고 화면에서 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전이가 심하지 않은 어긋난 게 심하지 않은 경부 쪽의 골절은 나사를 이렇게 3개 박아서 고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환자를 보시면은 네. 같은 경부 그 골두의 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부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어긋나서 심하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또 저 위치는 관절막 안에 있어서 관절액이 골절 치유하는 뼈의 진액들을 계속 씻어내리는 부분이라서 네. 고정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해서 환자를 빨리 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형식의 이제 골절에는 이제 경부보다 좀 더 하방 부분, 밑에 부분, 전자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이 이제 부러졌는데 이제 안정성 골절이 있고 불안정성 골절이 있습니다. 안정성 골절일 때는 금속판과 네. 이제 고관절에 저렇게 큰 나사못을 고정해서 힘을 받게끔 해서 자기 뼈를 살려서 이제 수술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형태 좀 더 심한 타입에서는 뼈 안에다가 저렇게 대롱처럼 큰 이제 골수광내 금속정을 꽂아가지고 네. 위쪽 뼈의 파편을 살려서 자기 뼈가 관절 운동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방법에서는 전자관 부분이 굉장히 분쇄가 심하고 파편들이 조각조각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거를 자기 뼈 살리면서 고정하는 방식의 수술을 하면 네. 실패할 확률이 적게는 10%, 크게는 한 30%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2번 마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령의 환자한테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위쪽 파편을 포기해버리고 인공관절을 꽂아 넣어서 빨리 거동을 시키는 방식의 수술도 있겠습니다. 네. 또, 예. 네, 이 골절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 뇌뼈를 살려두고 이 나사 몇 개로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 넓은 이 금속판을 넣어서 이 나사로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 환자분의 골절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 많은 노인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이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9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도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예. 문자 주신 사연을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고관절 골절이 돼서 이제 침대 생활을 하게 되고, 바로 디딜 수 있고, 바로 뭐라도 붙잡고 걷는 운동을 시작하면 그나마 관절이 굳는 게 좀 덜 합니다. 근데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무릎이 굳고, 발목이 굳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이 이제 어떤 방식의 수술이 이제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수술 후 얼마나 시기가 지났냐 이제 또 다른데, 수술 후에 골절된 부분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무릎 운동을 시작하고 고관절에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 같은 걸 시작해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회복식이라면 자전거라든지 어떤 수영같이 물에 떠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네. 체중 부하가 심하지 않아서 수술 부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의 어떤 가동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전거나 수영 이런 것들이 좋고요. 등산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어디서 점프하는 동작이 계속 반복된 에어로빅 같은 그런 것들은 고관절 골절된 이후에 하기엔 좀 힘드실 그럴 겁니다. 네. 예. 사실 요즘 수영장에 가보면 이 나이 드신 이 어르신들께서 수영하고 계시는 모습 잘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렇게 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78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골다공증은 한 번 나빠지면 정말 다시 좋아지지 않는 질병인가요?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고관절 골절의 초기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병인가요? 문자 주신 사연에 이제 답해드리자면요. 네. 좀 불운하게도 좀 그게 사실인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일단 5분 중에 1분은 첫 1년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아, 네. 나머지 살아남으신 4분 중에 2년이 지나면은 4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이 또 수술 전처럼 잘 못 걷게 돼요. 그럼 나머지 2분이 이제 그나마 수술 전에 거동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일정 시기에는 뭐 목발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 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행 안전기 같은 것을 짚고라도 걸을 수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결과가 좋아서 수술 후에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밭일을 시작하고 고추를 말리고 해서 2달, 3달 된 82세 할머니가 뭐 말린 고추를 이제 저한테 선물 갖다 주시고 네. 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사연도 있긴 한데요.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그만큼 고령의 안 좋은 환자한테 생기는 뼈도 약하고 거동 능력도 안 좋은 환자가 대부분이라서 네.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시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고관절 골절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조금 간단히 알려주세요. 예, 예방은 이제 간단하게는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뼈가 약해지는 것은 뭐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근육도 이제 점점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뭐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항상 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햇볕을 많이 보고 비타민 D 합성 많이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겨울철에 밖에 못 다니시는 상황이 되면 집 안에서 좀 따뜻한 햇빛 많이 쬐는 공간에서라도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일광욕을 꼭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몸의 근력을 강화하고 뭐 누워서 할 수 있는 뭐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텔레비전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허벅지 운동, 무릎 운동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워서는 뭐 허리 스트레칭도 항상 하시고 고관절 골절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골절에는 척추 골절도 있거든요. 허리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골다공증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기회가 되시면 병원에 가시던 근처 보건소에 가시던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네. 골다공증 검사도 해보시고 뭐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철 앞두고 이 관절 고민 많으신 어르신들께 오늘 좋은 정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